일진놀이 하는데 국민들이 다 잘 살 필요가 뭐가 있지? 죽어가는데. 상관없지. I don't care.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더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설마 또 육선을 노릴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선 당선에 확정이 됐습니다. 와, 저는 이 득표를 보면서 러시아의 국민들이 이렇게나 전폭적으로 푸틴을 지지하는구나.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지지한 이유가? 네. 그런 얘기들도 하죠. 이번에 러시아의 선거가 과연 공정했느냐. 희한하게 푸틴과 맞서면 죽어. 커피 마시다 죽고 차 마시다 죽고 근데 뭐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사고사들이 많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뭐 또 대의 투표가 아닌 결과일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명확한 거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당한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지난 우리 대선도 정말 개표 시작할 때랑 개표 끝났을 때랑 결과가 달랐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랬어요. 트럼프랑 바이든도. 그리고 트럼프랑 힐러리 때도 근소한 차이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전 세계 웬만한 그 큰 대형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5선까지 됐으니까 또 경제 정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거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이고 그 의사결정이 모인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마치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선거에 대한 제도들을 분석해 봤을 때 후보님들 그 마음속에 선거 운동할 때에 자기가 하는 말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제가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진짜 바칠 각오가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당선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실 가서 국회에 가서 좋은 의견을 받으면 그 지금 추운데 앞에서 정말 학교 앞에서 피켓 들고 있던 그 후보 때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남아있지. 쉽게 탈색되죠. 그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한다고. 근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그 정권이 바뀌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로 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전 정권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조명이 되져요. 평가들도 받을 수 있어요. 평가가 되고.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부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 행위나 정보비대칭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라면 지금 5선을 하고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더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더 비효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러시아가 안 좋고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이제 러시아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사실은 네네네. 푸틴에 대한 이미지가 그 서방 언론이 보는 시각이랑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 진짜요? 보리스 엘친이라고 아세요? 보리스요? 엘친. 엘친이요? 엘친. 알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 투표로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엘친 대통령이에요. 러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엘친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는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젠틀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인들이 보기에는 물렁한 사람인 거야. 우리가 어떤데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던 초강대 국가였는데 저 물렁한 대통령이 온 동네 터지고 다니네. 터프한 걸 좋아하는구나, 러시아 국민. 원래 또 러시아 형들 있잖아. 예, 막 이렇게 공 타고 다니고. 부거병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푸틴은 이제 완전 반대에 있는 완전 마초가 온 지지를 거지. 막, 진짜 막 얼음물 들어가고 막 네. 유도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서방에서는 푸틴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뭐 젊은 여자랑 뭘 했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에서의 노출이 있지만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또 상당히 푸틴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정서적 그런 또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푸틴에 대해서는. 경제를 생각한다면 푸틴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랑 관계를 좀 다시 이어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푸틴이 저런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권을 갖고 있으면 굳이 경제가 잘 살 필요는 별로 없어요. 다음 선거에 강력한 후보가 있어야 내가 경제를 살려내야 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경제 굳이 잘 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상관없지. I don't care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럴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너무 뭐 웬만큼 해서 괜찮아. 네.
그러면 사실은 경제가 살아서 국민들이 먹고 살만 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 그럼 의식이 바뀌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져. 개방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져. 그럼 나라 체제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사실은. 왜 서방과 개방하지 않고 왜 열심히 러시아 경제 성장하지 않지? 상관없어요, 푸틴은. 자기 재산이 1조가 넘는데 굳이 국민들이 다 잘 살 필요가 뭐가 있지? 그러면 서방 국가랑은 관계 개선이 뭐 음. 그렇게 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쵸, 지금 마요이가 더 해피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푸틴의 이제 첫 행보가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네네, 보도가 나오고 네네, 있어요. 네네. 5월에 중러 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세 나라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미래 경제에 반도체. 있어서의 제일 큰 AI. 전쟁터잖아요. 서로의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글로벌 표준을 가져야 되는 데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진영은 서로 큰 형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게다가 미국은 다 가졌잖아. 경제력도 가지고 기술력도 가지고 군사력도 가졌잖아.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만 갖고 있거든. 중국은 경제를, 러시아는 국방력을. 그러니까 서로 조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뭉칠 거고. 그러니까 북한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끼리 가는 거지. 미국을 싫어하는 진영의 그 대명사로 이 진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그 진영의 골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우선이 되면서 북한이랑 중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한미를 견제에 나선다면 한국에 대한 안보가 좀 우려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냉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핵전쟁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사실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로 인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안보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고 갈등 관계는 더 커질 수 있죠. 자, 푸틴의 오선을 바라보는 박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푸틴 형 오선 축하드립니다. 마무리는 아름답게. 우리 세미 아나운서는 푸틴 전쟁 좀 그만해라. 국민들 죽어 나간다.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오늘은 이렇게 푸틴 대통령의 오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지적 경제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